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요즘 코스닥 시장 엄청나게 급등을 해주고 있죠.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주도주격 종목들이 다 올라오고 또 빠르게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는데, 자, 그런데 이 주도주 사이에 우리가 또 잊으면 안 되는 하나가 있습니다. 바로 이 테마죠, 테마. 그래서 오늘은 이 북극 항로 테마로 뽑히는 이 KCTC를 좀 이야기해 볼 건데,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 하나면 충분합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죠? 딱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아래에 엄지쪽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자, KCTC 저는 이제 좀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.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상승, 그리고 하락을 생각하신다면 뭐 하락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. 자, KCTC는 이제 물류 쪽으로 포함이 되긴 하죠. 물류 쪽 전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. 최근 해노션 같은 경우도 더 가파른 각도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이미 직전 고점을 넘어선 상황이고, 뭐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계속 오래된 횡보의 박스를 보이지만 요즘에 다시 추세를 타고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그 구간에 뭐 KCTC는 물론 이 테마성을 좀 띠고 있긴 하죠. 그래서 뭐 작년 이때도 뭐 북극 항로 이슈가 나면서 올랐는데, 그런데 이 종목 역시도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고 박스 안에 갇혀 있지만 조금씩 이 머리를 내밀더라는 겁니다. 자,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림이 보이냐면, 보통 차트라고 하면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올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 근데 얘는 보면 어때요? 이 이평선을 한번 꺾는 게 나왔습니다. 꺾는 게. 저는 일단 이걸 이제 페이크로 보는 거예요. 페이크. 그러면서 또 빠르게 이 회복을 해줬다라는 거죠. 그리고 다시 한번 박스를 그리는데, 이 박스에 대한 지지점이 어디죠? 바로 이 직전에 저항이 됐던 그 자리를 지금은 지지를 해주더라는 거죠. 저는 이 큰 과정들, 이 거래량과 이 수급들, 이 수급과 이 거래량들을 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 매집의 형태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저는 이 테마주들을 볼 때 이 세 가지 조건을 항상 생각을 하는데, 먼저 첫 번째로 재료를 봅니다. 재료. 근데 이 KCTC는 북극 항로 테마 관련주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재료를 가지고 이 이슈가 나왔을 때 수급을 만들었냐, 수급에 대한 걸 체크를 합니다. 그런데 이 6월달, 7월달이군요. 이 7월달, 6월과 7월달에 북극 항로 이슈가 났을 때 급등을 해주더라. 이 수급이 반영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는 뭐를 보냐면 이 시장을 봅니다. 시장. 뭐 시장은 지금 말할 것도 없죠. 뭐 코스닥 엄청 지금 호황기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한 어떤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게 이 KCTC라고 보는데, 자,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 맥점 차트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트는 제가 이 키움증권 영웅전 다들 아시죠? 이 차트 하나로만 제가 입상을 할 정도로 제 노하우를 담아낸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밴드들이 하나의 어떤 지지의 역할을 해준다. 즉 이 맥점을 짚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런데 차트를 보면 어떻죠? 이 페이크가 발생되는 자리에서 이 매집성,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가 보여줬다는 거죠. 그리고 현재는 한 차례 상승이 나왔고, 지금은 어떤 그림이 나오고 있죠? 그렇죠. 바로 이 노란 밴드에 대해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다시 주포가 진입을 하면서 현재 이 유지를 만드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뭐 강력 매수존, 여기는 이제 2차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2차 매수존이 되겠죠. 뭐 그런 자리가 나오더라. 그리고 오늘 머리를 내미는 이 특이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. 사실 이 종목은 그동안 이제 저를 믿고 좀 연락을 해주신 분들께만 제가 이 개별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렸던, 아껴뒀던 종목인데, 오늘은 좀 저희 채널을 아껴주시는 이 모든 분들이 좀 함께해서 또 좋은 수익을 내면 좋은 거니까, 그래서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고요. 자, 시청료는 이 좋아요 하나면 저는 충분합니다. 자,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, 자, 일단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다들 아는 이 본질적인 내용입니다. 자, 그런데 전 이 다른 관점에서 지금 이 KCTC를 보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, 자, 곧 이 상법 개정안 이 3차가 진행이 되죠. 뭐 언제가 통과될지 미지수긴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. 그렇게 되면 지수도 올라가겠지만 이 수혜주들도 한번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. 자, 제가 그래서 이 자사주들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죠. 보시면은 뭐 효동도 최근에 엄청 좋은 그림으로 반등이 나왔고, 뭐 SK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 뭐 한화까지도 정말 이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근데 그 구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, 얘가 테마주긴 하지만 이 저평가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. 뭐 지금도 실제로 PBR이 뭐 0.6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최근 수급에 대한 자리를 보면 12월 11일이죠. 이때 뉴스를 한번 보시면은, 자, KCTC 강남 고속터미널 재개발이 좀 본격화가 되면서 양재동에 1만 7천 평 규모의 그 초대형 부지를 보유한 KCTC가 뭐 강남 대개발에 뭐 숨겨진 최대 수혜주다,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. 이때 이 강한 상승을 보여준 거예요. 자, 예를 보면은 이 06년도에 이 엄청난 시세를 한번 내줬습니다. 그때 재료가 뭐였냐면 똑같아요. 이 양재동 부지 관련돼 가지고 그때도 얘네가 뭐 재평가를 하네 뭐네 하면서 엄청나게 폭등을 했던 건데, 지금 현재 이 같은 재료로 이 수급을 만들어
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, 지금. 이 양봉이. 자, 상법 개정안 3차 수혜주의이기도 하면서 이 북극 항로 테마이기도 한 거죠. 거기에 이제 저평가까지 포함이 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요즘은 재료가 그래요. 이 더블 재료죠, 더블 재료. 그러니까 이 더블 재료를 가진 애들이 확실히 탄력이 더 좋더라. 그런데 지금 이 차트도 한번 또 그리고 있다는 거죠. 거기에 뭐 시장에 대한 분위기 등등. 특히 이 북극 항로는 이제 하반기에나 좀 더 가시화가 될 겁니다. 그 전에도 한번 시세를 만들어 줬다가 뭐 좀 더 이 과열에 대한 흐름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차트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. 물류 쪽 말씀드린 대로 다들 요즘 흐름이 좋은데 제가 그 이유는 그 뉴스는 제가 체크를 아직 안 해봐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차트를 잘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물론 저도 그 구간에서 현재 이 매집을 좀 열심히 해가고 있는데 이제 좀 시간 조정을 잘 보낸 만큼 그리고 6,000원에 대한 지지가 잘 나온 만큼 조만간 다시 한번 시세를 만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좀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면은 자, 이때 한번 시세를 냈고 이 수렴기를 거쳐서 지금 바닥 다지기를 완료했고 이 구간과 이 구간들 좀 전체적으로 매집이라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라인이 돌파가 될 때 이 다음 박스 라인 때까지 그리고 뭐 연말 어떤 큰 그림까지 본다고 하면 이 직전 고점까지도 가능한 어떤 하나의 시세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자, 기존에 이제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추셨던 분들이야 뭐 어디서 매집을 하는지 잘 알 수 있지만 이제 막 제 영상을 또 신규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. 자, 제가 구독자분들에게는 이 좋은 타점이 발생됐을 때 이 타점 공유도 해드리고 있죠. 지금과 같이 이 지지가 나오면은 이 매수를 잡아드리는 거고요. 다시 한번 제가 원하는 그 과열 시세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이 매도에 대한 부분을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. 제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이 기술적 분석과 이 매매에 대한 관점을 다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좀 중심이 잡기 어렵고 이 타점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구독 한번 해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이 맥점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제 번호는 010-6518-5019입니다. 제가 이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 매도를 할 때 같이 좋은 수익 내자는 마음에서 좀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간단하게 이 맥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시장 뭐 전체적으로 과열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 시장 끝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지금의 유동성은 이대로 멈추진 않을 거예요. 버블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버블의 한 중간 정도를 지나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 과거 버블 시장과 좀 비교를 해드리면서 또 시장의 이 중요 포인트들 있죠. 이 포인트들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.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.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.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, 철강,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.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? 이 3저 호황기였죠. 뭐 저금리, 저유가, 뭐 저달러. 자,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.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,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. 그리고 잘 보세요.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.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조용히.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. 5년을.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?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.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.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.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.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,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.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?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.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.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, 2단계,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?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
자,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?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. 수십 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.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?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.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. 물론 이 현대차,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.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. 자,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.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. 지주사.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. 자,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?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. 지주사가.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,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. SK도 마찬가지죠.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. 자,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?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, 자,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.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.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.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.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. 자,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? 이 전력주였습니다. 지금도 이 20%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? 자,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죠?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원리는 심플합니다. 자,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.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. 자,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. 자,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.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. 자, 1년에 한 번 열리고요.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. 자,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,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, 자,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. 자, 손뭉치. 예,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. 소미뭉치. 참 귀엽죠? 자,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. 보이시죠?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,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일을 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. 자, 그리고 최근에 이 차트로 여러분들이랑 열심히 수익 중이죠. 여러 종목이 있지만 딱 채널에 올려드린 것만 한번 보죠.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? 안 깨지죠? 모양 어때요? 안 깨집니다.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.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? 피롭틱스.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.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. 돈이 되는 정보.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. 자,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.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.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.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,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,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. 자, 이번에 KCTC도 올려드리고 어때요? 제가 하루 전에 올려드렸죠. 하루 전에 올려드리고 이 6,400원일 때 그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어떻게 됐죠? 바로 이 7,400원까지 급등을 하더라. 제가 이런 단기도 다 이렇게 문자로 다 보내드리는 겁니다. 문자로. 영상도 올려드리고 문자도 보내드리는 거죠. 자,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또 이 맥점 차트에 닿는 아주 좋은 종목이 있는 겁니다. 자, CNG 하이테크라는 종목인데, 자, 지금 이제 반도체 로봇 제가 다 짚어드린 게 전부 급등을 하고 있죠. 근데 제가 강조를 했던 게 코스닥이 가면 또 꼭 보셔야 될 게 있다 짚어드렸죠. 뭐였죠? 바로 테마주입니다. 테마주. 미리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고. 급등한 거 보고만 있지 말고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데 우린 미리 이 다음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가 입이 닳도록 강조를 해드렸죠. 자, 그런데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이미. 자,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종목이 뭐죠? 필옵틱스라는 종목이죠.
유리기판 쪽 보셔야 된다고. 이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벌써 이 직전 고점까지 6만 원까지 급등을 한 거예요. 채널에 맥점 코치 필 옵틱스라고 하면은 제가 정확히 이 눌림목 라인에서 영상 올려드린 거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유리기판 하면 또 대장이 뭐죠? 대장은 태성입니다. 태성. 자, 태성 어때요? 태성 같은 경우는 한번 페이크를 주고 날아가는 전형적인 세력주 패턴입니다. 당연히 이 파란 밴드에 걸렸는데, 파란 밴드는 제가 뭐라고 했죠? 강력 매수존이라고. 그 강력 매수존을 주고 어떻게 돼요? 급등하잖아요. 그래서 이 종목 못 사신 분들 사시라고 제가 필 옵틱스도 영상을 계속 따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. 뭐 우량주 같은 경우는 뭐가 가죠? 뭐 삼성전기가 가고. 자,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, 자, 로봇주들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량 로봇주들 갔죠. 유리기판 쪽에선 지금 삼성전기가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뭐가 중형주가 갑니다. 중형주가. 지금 이 태성이랑 필옵틱스가 가고 있죠. 그 다음에 뭐가 가죠? 소형주가 갑니다. 이 낙수 효과들로 소형주가 가요. 이번에 이 소형 로봇주들 갈 때 다들 경험하셨잖아요. 우량 로봇 가고 중형 로봇 가고 소형 로봇 갈 때는 엄청 빠르게 갑니다. 엄청 빠르게. 이 개인들의 포모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때는 이 급등을 만드는 거예요. 근데 이 유리기판 쪽에서 만약 소형주를 본다고 하면 이 CNG 하이테크를 보라는 거죠. CNG 하이테크. 얘도 보면 시총이 2천억도 안 됩니다. 이 유동성이 풍부한 장에 시총이 2천억도 안 되는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몇 없어요. 그 중에 종목이 하나다. 삼성전기와 하이닉스도 보고 간 이 CNG 하이테크입니다. 작년 2월이죠. 작년 2월. 작년 2월에 이제 코엑스에서 세미콘 코리아가 열렸습니다. 뭐 간단하게 이 뭐 반도체 뭐 모토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뭐 기술 트렌드를 보여주고 여기서는 이제 기업들이 와가지고 수주를 바로 할까 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, 당시에 이 CNG 하이테크 이쪽 부스에 삼성전기, 삼성전자, 하이닉스 유리기판을 상용화 시키려고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. 얘네들 이 기술진이랑 이 담당진들이 엄청나게 몰리더라. 그만큼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겁니다. 자,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부터 기술 검토 및 협력 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이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손꼽히는 기술력으로 업계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이 유리기판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가 나온다. 차트도 보자고요. 그때 2월 달이라고 했죠. 2월 달에 뭐가 나왔어요? 그래서 이 8천원에서부터 한번 이 엄청난 급등, 거래량을 만든 급등이 발생했습니다. 좀 더 크게 보자고요. 지금 세력들이 이때도 유리기판 이야기가 나올 때 매집을 했는데, 보통 세력들은 그렇습니다. 고점을 한번 매집을 하면 저점을 한번 만들어요. 여기서 이 세력들의 평단가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. 어떻게요? 중간값으로 잡히는 거군요. 여기서 매집을 하고 저점을 만들고 여기서 한번 더 매집을 한 겁니다. 그리고 최근 보시면 어때요? 거래량이 앞전에는 없던 거래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.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더라? 다시 한번 두 개의 밴드를 만들고 있더라. 자, 밴드를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?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번에 머리를 올린 거죠. 이게 눌림목이 나오면 뭐다? 매수죠, 매수. 그리고 이 종목 어때요? 월봉을 보면 이번에 이 고점 돌파를 하면 새로운 신고가를 쓴 종목입니다. 신고가. 지금 신고가 시장에서 뭐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이 신고가 시장에서 제가 신고가 종목들은 잘 봐야 된다고 했죠. 근데 이때 양봉을 만들어서 흔들기를 만들고 매집을 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했는데 지금 이 윗꼬리, 이 강한 윗꼬리를 지금 전부 다 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돌파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? 신고가가 된다고요. 새로운 시세가 열리는 구간이다라는 거죠. 그게 지금 이 제가 보는 맥점 차트에서 전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. 맥점들이요. 자, 제가 지금 이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고요. 주도주가 뭔지 거기서 주도주들도 짚어드렸죠.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올 어떤 현상들, 소형주가 간다라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다 해드린 겁니다.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전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, 자, 알아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. 근데 저는 이거 매집을 해갈 겁니다. 같이 매집을 해보실 분들, 그리고 이 아직 매매에 대한 중심이 안 잡히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라는 겁니다. 자, 문자 주라니까 이 댓글로 맥점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, 그게 아니라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? 여기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되는 겁니다. 문자. 아시겠어요? 자, 오늘도 돈이 되는 정보를 제가 들고 온 건데,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부탁드리고요. 자,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.